자, 이제 우리 급수 단원 진도를 좀 나갈 건데 가장 먼저 급수의 수렴과 발산부터 알아볼게요. 그 급수라는 게 이제 뭔지 좀 용어 설명부터 좀 해볼 건데 급수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야. 그 우리가 수열 단원 공부할 때 있잖아. 그 A라는 수열이 있을 때 내가 이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준다라고 치면은 보통은 이제 이거를 SN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항. 근데 우리가 이 급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얘는 지금 끝항이 정해져 있잖아. 어느 항까지 더하는 시간 정해져 있어. n번째 항까지 더해. 근데 급수란 뭐냐면은 끝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을 넘어서 쭈루룩 더하는 거야. 계속 무한한 항을 다 더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있잖아. 끝이 안 정해져 있고 무한한 항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n 있지. 몇 번째 항인지 그 n이 엄청나게 한없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급수를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은 기호로 우리 그 시그마가 더하는 의미잖아. 시그마 이제 n이라고 보통 여기 많이 표현하고 n은 1부터 무한항까지 우리 이 A라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쭈르륵 해서 AN 플러스 쭈르륵 해서 여기까지 무한항을 더해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야. 자,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n분의 1에 대한 이러한 수열의 급수를 생각해 보면은 n에다가 1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쭈르륵 해서 n분의 1 그리고 더 쭈르륵 가서 무한한 항을 이제 다 더해주게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용어도 이제 나오게 돼. 요거 방금 전에 급수라는 용어랑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부분합은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다뤘던 시그마가 부분합이야. 그 급수에서 있잖아. 우리 무한항까지 더하는 게 급수라고 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있잖아. 우리 방금 전에 여기 썼던 거. 이거를 우리가 부분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무한항까지에 대한 급수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만 잘라서 본 이 부분을 이 급수의 n항까지의 부분합이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앞단원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을 배웠었는데 그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졌었단 말이지. 근데 이 급수도 항을 무한개나 더하는데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제 따져. 아니 무한개의 항을 다 더하는데 이게 생각해봐. 더하는 게 무한개 있으면은 그것들을 다 싸게 더하면은 도대체 일정한 값으로 모일까 아니면은 모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무한개의 항을 더하면은 값이 엄청나게 막 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발산하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 봐봐. 그 우리가 SN이라는 걸 다시 써볼게. A1부터 AN까지 하고 보통 SN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n을 무한히 보내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까지 이 AN이라는 수열을 우리 A1부터 무한까지 이제 더해준 것으로 취급을 했는데 요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뭐가 있냐면 있잖아. 결국에는 이 n을 무한히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이 n을 무한히 보내는 거야. 더하는 게 첫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같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이 표현이 좀 더 잘 나오거든. 우리가 있잖아. 이 SN이라는 거는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K는 1부터 N까지 AK에 대한 수열. 그래서 SN을 내가 이 시그마 기호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한 AK라는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둘은 같은 거야. 알겠지?
자, 다시 의미를 따져보면 첫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더해라. 얘는 일단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데 그 끝항 n을 무한히 보내라 라고 하면 같은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근데 특별히 이 급수가 어떤 일정한 값 s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수렴하는 값은 s다 라고 등호를 붙여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s를 급수의 합이라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자, 급수가 발산하는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리미트 sn을 계산해 보니까 얘가 뭔가 발산하는 상황이겠지. 얘가 뭔가 발산. 이럴 때 우리는 이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한다 이거야. sn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주어지겠는데, 우리가 이 어떤 n으로 표현된 표현식에 대한 극한값은 우리 앞단어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따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SN, 그 부분합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 즉 이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은 급수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합을 그 수렴하는 값 S로 쓴다. 그 다음에 그 S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발산하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예를 만약에 들어서 있잖아. 어떤 급수를 생각할 때 있잖아.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이렇게 2n-1분의 3n 플러스 2로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 2n-1분의 3n 플러스 2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수열의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은 우리 차수가 같으니까 앞에 개수만 봤었지? 그래서 2분의 3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급수가 2분의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그 급수의 합은 2분의 3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만약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2n 플러스 1로 만약에 나왔으면 그 2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은 n이 한없이 커지면 2n 플러스 1이라는 값 자체도 한없이 커지는 발산이기 때문에 우리 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자, 우리가 그 급수를 계산을 할 때 항의 부호가 좀 바뀌는 상황이 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한번 보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부호가 지금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자,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얘는 좀 나눠줘야 돼. 그 뭘 나눠줘야 되냐면은 있잖아, 얘를 짝수 한 가지에 대한 부분합 혹은 홀수 한 가지에 대한 부분합으로 좀 분리해줘야 되거든. 자,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짝수를 의미하는 그 수열에 대한 표현식은 있잖아, 우리 이 K로 표현할 수 있거든. K를 자연수로 두면 K가 만약에 자연수일 때 있잖아, 우리 자연수 1부터 가능하니까 1 넣어보면 2 나오잖아, 2 넣어보면 4 나오고, 짝수를 뜻하는 표현식이 2K이고, 그리고 우리 홀수를 표현하는 표현식이 2K 빼기 1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K는 자연수. 근데 이 홀수 한 가지의 합, 즉 2K-1이지, 어떤 홀수 한 가지의 부분합이랑 그 다음에 짝수 한 가지의 부분합, 짝수 한 가지의 부분합,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짝수 한 가지의 합과 홀수 한 가지의 합에 대한 극한값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짝수항과 홀수항에 대한 극한값이 같으면 둘이 어떤 알파라는 일정한 값수로 만약에 수렴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급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급수의 합은 알파라고 얘기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값이 다르니까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정리하면 우리가 부호가 그대로 바뀌는 급수는 그 짝수 한 가지에 대한 합과 홀수 한 가지에 대한 합의 그 급수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데, 그 둘이 같으면 그 같은 값으로 수렴, 다르면 발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인 예시는 뒤에 문제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이런 급수가 있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금 있어. 자, 그럼 저런 식으로 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 보니까 만약에 n은 2k일 때 일단 이 급수가 무한한까지의 합이 되는데 일단 2k 짝수항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짝수항까지의 합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있잖아. 짝수항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두 개씩 묶어줄 건데 이렇게. 자, 앞에 두 개 1-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 근데 우리 그 2k까지 1부터 다시 첫 번째 항부터 2k 항까지에 대한 그 급수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k 번째 항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그것들을 싸가게 더해보게 되면은 있잖아. 여기 부호만 반대인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지워져. 그렇기 때문에 다 지워지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는 게 앞에 1, 뒤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우리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을 있잖아.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은 우리 이 s, 2k는 부분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 즉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극한값 계산해보니까 k가 한없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전체 분수는 작아지는 0으로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0에서 1이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항에 대해서는 저 급수의 부분합의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짝수항을 확인해봤으니까 뭘 확인해야 되겠어? 홀수항을 확인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2k-1번째 항까지의 합을 생각해주면 얘는 지금 첫 번째 항이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묶는 거야. 그 부호만 반대인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게 돼. 그럼 2k-1번째 항은 아까 얘가 2k번째 항이었잖아. 그럼 그 앞에가 2k-1번째 항이지? k분의 1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얘가 소모가 다 되더라 이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분의 1 다 소모된다. 그래서 남는 거는 맨 앞에 1 하나만 남게 돼. 그러면은 S2k-1은 소모가 거의 다 되고 1만 남으니까 우리 이것에 대한 극한값 생각해줘도 어떻게 되겠어? 극한값 생각해주면 그냥 값 자체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K로 써야겠다. K 값 자체가 이제 얘가 이제 1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이다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짝수항도 1이 없고 지금 홀수항도 1이니까 값이 같구나. 그래서 그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그 합은 1로 수렴한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그래서 앞 단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 그리고 지금 급수를 비교해보면 수열의 극한은 어떤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급수는 뭐냐면은 그 일반항 AN을 가지고 첫째 항부터 일단 n항까지에 대한 합인 부분항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어. 일반항의 극한값이냐 그 합에 대한 극한값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이제 1번 문제 급수의 수렴과 발산 본격적으로 이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져볼 건데 자, 2번 문제 보자. 1번 문제 보자. 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부터 따져보기 전에 우리 그 주어진 식을 보고 얘가 도대체 어떤 수열인지부터 한번 좀 파악해보자. 자, 얘는 있잖아. 규칙이 있어.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고 있거든.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수열,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지.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인데 있잖아. 첫째 항은 1,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이 등비 수열이야. 따라서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 A에는 AR의 n-1 제곱인데 적용해 주면은 아마 2분의 1의 n-1 제곱이 나올 거야.
따라서 우리 이게 지금 있잖아.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지금 두 번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n번째 항으로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얘는 n번째 항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보면 얘가 지금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2제곱 자 얘는 2분의 1의 0제곱으로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있잖아. 결국 그 항의 번호가 지수보다 1 크지. 위에 거가 아래 거보다 1 크잖아. 위에 거가 아래 거보다 1 커야지. 그러니까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2분의 1의 n-1제곱이니까 우리 부분합 SN이라는 걸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SN은 첫 번째 항부터 우리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데 얘는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되겠군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로 본다. 근데 이게 지금 있잖아 얘들아. 등비 수열의 합을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 2분의 1 K-1제곱. 그러면 우리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 등비 수열의 합공식. 자, 뭐였어? 1-R분의 초항 1-R의 n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지? 이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R 네, 공비 2분의 1이고 첫째 항 1이니까 무시. 그 다음에 1-R의 n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게 계산해주게 되면은 1을 2분의 2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여기 2분의 2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만 남겠지 그냥. 얘 번분수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2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2에 1-2분의 1의 n제곱이 아마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가지고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이 n항까지의 합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무한이가잖아. 그래서 이 n을 어떻게 해줘야 돼? 무한히 보내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을 구해주게 되면은 리미트 무한히 갈 때 sn이 이렇게 나왔잖아. 2에 1-2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지? 자, 얘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 요게 n이 지수에 있으니까 얘가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수렴하는구나. 몇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 얘기지.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2에 1-0으로 계산해 주셔서 2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지? 참고로 이제 좀 뒤에서 배우겠지만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라고 이제 부르는데 등비급수를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빠르게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번 문제가 저 더해지는 식을 보고 일반항을 좀 찾아줘야 돼. 일반항을. 자, 근데 저 일반항 찾는 게 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믿어. 자, 그 다음에 2n-1에 2n 플러스 1까지 합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규칙을 찾아야 돼.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는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n번째 항으로 나올 거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어떻게 확인해 주시냐면은 이 분모가 두 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앞에 있는 거는 있잖아. 2씩 커지고 있지. 2씩 커지는 거는 등차 수열이야. 일정한 수가 더해지니까. 그럼 우리 앞에만 봤을 때 등차 수열, 공차가 2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 등차 수열의 형태로 볼 수 있어. 이 앞에 거만. 그럼 그 등차 수열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가? 이 항 번호랑 엮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근데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로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n번째 항은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요거 있잖아. a에는 a 플러스 n-1 있지?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해주면은 첫째 항 1, 그 다음에 공차는 2니까 얘 바로 적용해주면 아마 2n-1이 나올 거야. n번째 항이. 이 값이 똑같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를 확인해보니까 얘도 20 커지고 있는데 첫째 항이 3이다.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얘가 앞에 빨간 거에 비해서 항상 2씩 커져 있는 형태야, 다. 따라서 우리 이 앞에 빨간 거는 2n-1이니까 뒤에 거는 2n-1에서 2가 더해지는 2n 플러스 1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n번째 항에 대한 이 분모의 우측식이 되겠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사실 그냥 요걸로 쓰면 되기는 했었어. 2n-1, 2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거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일 때 SN을 구해줘야 돼. 그럼 SN은 뭔가요? SN은 이제 뭐였냐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근데 그 n항까지라는 거를 n을 무한히 보내서 첫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항으로 계산을 해야지가 되는 게 최종 목표다라는 거지. 자,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 부분분수 형태야. 그래서 부분분수를 좀 바꿔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얘를 부분분수 우리 기억나지, 그치? 부분분수는 어떻게 썼어? 정리해 말하자. 부분분수 계산. 자, A, B분의 C는 자, 먼저 순서 상관없이 그냥 빼. 분모에서 A에서 B를 빼던 B에서 A를 빼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A에서 뺐으면 그 뒤에는 순서를 바꿔서 빼는 순서를 바꿔서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빼줘야 돼. 내가 만약에 B부터 빼고 싶다. 그러면은 B부터 뺐으면 이 뒤에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좀 빼주자라는 것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식을 우리 써져 있는 거를 부분분수로 좀 이제 바꿔보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얘는 이제 자, 뒤에서 앞에 거를 먼저 뺄게. 뒤에서 앞에 거를 먼저 빼. 그러면은 2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1 빼니까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 뒤에서 뺐으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빼자라는 거야. 앞에서 빼자. 자, 조금 더 밑에 갔을 때 얘는 2분의 1을 앞에서부터 빼니까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해 줄 것. 자, 리미트 SN을 구해줘야 되니까 먼저 SN을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기 위한 거겠지? 자, 얘들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된다. 시그마 일단 쓰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2분의 1에 자, n이 아니라 n의 문자를 K로 바꿔서 쓰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써주시게 되면은 K에다가 1, 2, 3, 4 몇 개만 대입해. n까지. 그러면 우리 분분수 형태 기억해보면 다 뭔가 속도가 됐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앞에, 뒤에 똑같은 쌍. 앞에 한 개면 뒤에 한 개. 앞에 두 개면 뒤에 두 개씩 이렇게 남았었어.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K에 1부터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K에 1을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는데, 이제 소거가 되는 형태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n까지 넣었다라고 한번 볼게. 2분의 1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소거되는 거 확인해 보니까 다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괄호에 그 가까운 쪽이 지금 지워지니까 그 다음 괄호에서도 붙어있는 쪽이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야. 결국 다 이제 지워지게 되면 남는 거는 얘네만 남는다. 이게 그 다음에 얘만 남게 된다니까. 얘네 두 개만 남게 된다. 자, 따라서 우리 남는 거는 결국에 저 앞에 1분의 1이랑 맨 뒤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되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SN을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은 SN은 자 앞에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답은 우리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겠지.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주니까 n이 무한히 가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가 작다. 그래서 1 마이너스 0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면은 얘가 2분의 1이 되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우리 부분 분수를 생각해서 다 소거가 되고 남는 것들만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그 급수의 극한. 부분 분수에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3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자, 3번 문제는 있잖아. 루트 4 루트 2. 자, 참고로 있잖아. 그 괄호가 만약에 저렇게 엮여져 있으면은 저 괄호 한 덩어리가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루트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n이다. 자, 요거를 있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n번장을 이제 생각해주면 얘가 이제 n번장이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a에는 다시 써보자. a에는 루트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n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 부분합 sn을 한번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k는 1부터 n까지 저 a라는 수열에 대한 시그마 수열의 합을 생각을 해본다. 근데 우리 루트 2k 플러스 2에서 루트 2k를 빼주는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직접 좀 열거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k의 1번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k의 1번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4 자 그 다음에 k의 3을 넣어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6 사실 위에 나와 있기는 하지. 자 그 다음에 n까지 이제 넣어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루트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n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소거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두 괄호의 양쪽 끄트머리 쪽 가장 먼 쪽이 지워지고 그 다음 괄호의 양쪽 끄트머리가 지워진다. 그 다음 괄호의 양쪽 끄트머리가 지워진다. 자, 맨 끝하는 그 괄호랑 그 앞에 괄호의 양쪽 끝에가 지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게 된다 이거지. 앞에서도 뭔가 하나 지워지고 그러면은 결국 남는 거 한 쌍씩 남게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루트 2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루트 1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뭐야 이제 SN. 자 따라서 우리 최종 답은 이제 극한값을 구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자, 리미트 SN을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우리 리미트 구하는 때 자 루트 2n 플러스 2에서 루트 2를 뺀 것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n이 무한히 가게 되면 루트 안에가 커지니까 이 루트 값 자체도 커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발산이 되니까 무한 빼기 루트 2는 무한이 되는 거야. 뒤에 루트 2 빼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숫자가 엄청 큰 거에서 빼기 때문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 자, 급수가 이렇게 써져 있어.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뭐 플러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에 대한 그 급수의 수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합의 짝수번째 항까지의 합. 짝수는 내가 2K로 표현한다고 했지. 짝수번째 항까지의 합인 S2K와 그리고 홀수번째 항까지의 합인 2K-1에 대한 부분합을 생각해줘야 돼.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S2K라는 거는 우리가 얘가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다섯 번째야. 여섯 번째 항으로 볼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얘를 좀 몇 개 좀 열거를 했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은 규칙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일단 1-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자, 짝수 번째니까 일단 6번째 한까지만 좀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K번째 항을 내가 여기다가 좀 써줄 건데 규칙을 찾아보자. 아, 얘가 2K번째 항 도대체 무슨 값이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요거 좀 보이면 좋겠는데 세 번째 한 3분의 1 다섯 번째 한 5분의 1이지. 그러면 홀수는 같네. 근데 짝수는 어떻게 돼 있어? 짝수는 지금 짝수는 분모가 1 크다. 짝수는 분모가 1 크다. 짝수는 분모가 1 크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 K는 짝수는 분모가 1 크다. 그리고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2K번째 항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얘가 소거가 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있잖아. 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다 소거가 되는 게 많이 보이고 똑같은 값은 앞에 먼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지? 순서가 마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끝이 마이너스로 끝나면은 그 앞에 요게 있었겠지. 마이너스 2K분의 1 플러스 2K분의 1. 그 다음에 1이 늘어난 다시 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K 마이너스 1분의 1 얘가 있었을 거야 아마. 왜 얘가 있냐면은 지금 2씩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씩 2가 차이 나오도록 지금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게 돼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거는 요거 두 개만 남게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 S2K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1-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우리 이 극한값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우리 이거 극한값 바로 계산해보자. 자, 이제 n으로 생각해. 얘가 무한히 가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가 작아진다. 그래서 1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좋고. 근데 우리가 이제 2K-1 홀수번째 한까지 하로 생각해보면은 자, 이렇게 좀 다시 열거해서 써보자. 자, 근데 얘들 이렇게 열거해서 써주다 보면은 우리 2K-1번째 한까지의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을 2K-1번째 항을 적어줄 건데 2K 항까지가 요거였잖아. 2K 항이 요거였잖아. 그럼 2K-1 그 바로 앞에 항은 아까 내가 여기 썼던 거 기억나지? 2K-1분의 1 따라서 여기 2K-1분의 1까지 더해줘야 될까? 자, 그럼 소거되는 걸 확인해보니까 똑같이 소거가 다 되기는 하는데 얘가 마플 순서로 나오게 되고 지워지잖아. 그러면은 얘도 뭔가 마플이 중간에 있다가 끝에가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그 앞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되겠는데 마플 얘도 소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야? S2K-1은 맨 앞에 1 하나만 덜렁 남는다. 따라서 우리 이것에 대한 극한값을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밑에 n이 무한일 때 S2-1 1이라는 거지. 짝수번째 한까지의 합, 홀수번째 한까지의 합이 지금 서로 같으니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에 대한 급수 그 다음에 홀수번째 한까지에 대한 값이 같기 때문에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볼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어떤 급수가 S라는 값으로 만약에 수렴하게 될 때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 처리해주면 우리가 SN에 대한 극한값이던 SN-1에 대한 극한값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AN이라는 이 수열은 있잖아.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빼는 식으로 정의하는 거 우리 수열할 때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AN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보기 위해서 AN 대신에 요 SN-SN-1을 여기 넣어주면 우리 SN도 S로 수렴, 그리고 SN-1도 지금 S로 수렴하기 때문에 빼주면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 있어. 만약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에 대한 일반항은 0이다라는 거지. 급수가 수렴하면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명제단원에서 대우를 배웠는데 순서를 바꾸고 부정해준 대우가 본래 명제랑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 자, 그래서 본래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에 대한 대우는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급수가 수렴해야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야. 이거를 혼동해서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말 순서를 바꿨지. 순서만 바꿨지. 이거 우리 역이라고 명제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주어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 즉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반드시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순서를 굉장히 좀 잘 구분해서 외워보셔야 해. 자,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단원에서 두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수렴하면 그 둘을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급수단원에서 조금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두 급수가 수렴하면 그 두 급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만 수렴해. 더하기 빼기만. 두 급수가 각각 ST로 수렴하면은 그 두 급수에 대한 일반항을 더하고 빼준 것만 우리가 수렴하는 것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거야. 곱하고 나누는 거는 적용이 안 돼. 알겠지? 곱하고 나누는 건 안 돼. 그리고 실수배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바깥으로 뺄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뭐냐면은 아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명제의 0.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예시를 지금 들어주는 거야. 자, 봐봐. 내가 만약 AN이라는 수열을 n분의 1로 잡게 되면은 얘를 n분의 1로 잡았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분의 1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가 작아지는 0이었었잖아. 그럼 AN을 n분의 1로 잡아주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0이지만 그 급수는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야. 얘는 발산하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왜 발산하는지가 조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잘 봐.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기억해봐야 돼. 자, 우리가 n분의 1에 대한 그 급수를 n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한 8까지 좀 대입을 해 봤는데, 자, 1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합은 있잖아. 우리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좀 맞춰주는 게 있는데, 자, 3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항상 크지? 이렇게. 자, 왜냐면 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밑으로 좀 표현할게. 자, 그리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은 각각 다 8분의 1보다는 지금 클 거야, 당연히. 그래서 지금 2의 거듭제곱이 아닌 분모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항상 이 위의 식이 밑에 식보다는 지금 크도록 잡아주고 있어. 근데 이거 계산하다 보면은 있잖아. 위의 식은 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이 급수고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따지는 급수고 그 따지는 급수보다 작은
값을 밑에다 써놨어. 2의 거듭 제곱 형태로 바꿔놓은 거. 근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의 4분의 1 2개가 2분의 1이야. 8분의 1 4개가 2분의 1이야.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 16분의 1이 8개 나와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즉 얘는 2분의 1을 무한 번 더하게 되는 형태로 볼 수 있어. 계속 2분의 1을 더하는 형태.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급수보다 작은 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이 수열의 합도 2분의 1을 계속 더하게 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이 급수는 당연히 당연히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다시 급수보다 작은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 무한대보다 더 큰 이 급수도 무한대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작은 게 무한대니까 큰 거는 당연히 무한대다 라고 생각해주면 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산한다라는 거지. 주어진 급수가 발산한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급수의 발산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주어진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일단 저 급수 안에 있는 일반항 있죠.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부터 따져보자. 만약에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그때는 어떻게 돼?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따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일단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누리화부터 시도를 해볼 것인데 누리화를 자,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자, 우리 플러스 된 거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니까 플러스 된 거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분자는 합차 형태로서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분모는 자, 2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되고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분자가 n 플러스 2 분모는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자, 이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 자, 이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히 갈 때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줄 때 있잖아. 차수를 봤어. 분자와 분모의 차수. 분자는 1차인데 분모가 지금 몇 차야? 1차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1차는 1차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는 지수를 절반으로 만들잖아. 그러면은 분모는 2분의 1차로 좀 생각해 줘야 돼. 1차에 루트가 들어가니까 2분의 1차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 2분의 1차, 분자는 1차니까 결국 차수가 분자가 더 크다. 결국 분자도 n이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n이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로 가서 분자 분모가 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분자가 우세하다 라고 생각해주면 분자가 우세하면 결국 값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따라서 우리 저 주어진 급수에 대한 일반항이 극한값을 조사해보니까 발산해. 이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네? 발산하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어. 아, 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발산하니까 얘가 발산이니까 우리 주어진 급수도 당연히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만약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면은 주어진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게 되면은 얘가 수렴이야. 급수가 수렴은 우리 아까 봤었는데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었었지.
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그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몇이다?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지금 차수가 같기 때문에 앞에 개수만 보니까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 이거 어떻게 써볼 수도 있겠느냐면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an-2분의 1로 얘가 0이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넘겨줘서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an은 2분의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2분의 1이다. 자, 그럼 얘를 이제 2분의 1로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답을 우리 이미 찾은 거야. 그치? a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얘 계산해주면 2분의 1이어서 넘겨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5번 문제, 이제 급수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를 볼 건데,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그리고 2an 플러스 5bn, 4an 플러스 3bn이 9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요 an-2bn에 대한 급수의 합을 계산해보래. 자, 이런 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두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은, 자, 두 개가 수렴하게 되면, 둘 다 수렴하면, 그 둘을 가지고 뭐 실수배 하던, 더하고 빼는 사칙 연산을 하던, 항상 우리가 그 수렴하는 그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냐? 자, 얘들 있잖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우리 저기에 나와 있는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2an 플러스 5bn이 1이고, 그리고 얘는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4an 플러스 3bn이 9다라고 나와 있거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이거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 얘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은 1을 앞으로 좀 빼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도 따로따로 찢어서 분리해서 5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푸집어 내주실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4를 앞으로 끄집어내 주실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뒤에 3도 끄집어내 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편의상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수렴하는 값을 내가 얘를 뭐라고 해볼까? 이 값을 m자 a, 이 값을 b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 a, b, 그러면은 얘는 2a 플러스 5b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얘는 이제 4a 플러스 3b는 9다라는 식이 나오는 것이지. 그럼 우리 이거 연립해서 a값, b값을 좀 구해주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a값, b값을 구해주다 보니까 얘는 일단 여기 2배를 해주자. 4a 플러스 10b는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이 2개를 가지고 a값, b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마 b는 마이너스 1, a는 몇이야? 3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우리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은 an-2bn에 대한 것을 구해주고 있어. an-2bn. 자, 이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2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bn. 자, 근데 a, b로 아까 표현을 했던 게 있었잖아. 이렇게. 따라서 우리 a-2b를 구하는 것인데 a는 3이었고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5가 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있잖아. 2a 플러스 5b는 1. 그냥 바로
2a 플러스 5b는 1. 그 다음에 4a 플러스 3b는 9. 4a 플러스 3b는 9다 라고 그냥 바로 써서 a, b 값을 구해줘서 a-2b의 값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빠르게 좀 생각해서 풀면 더 빠를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 거야. 자, 항상 이렇게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 자, 두 수열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다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기억부터 확인해 볼 건데 기억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 두 급수가 수렴하면 그 두 급수를 어떻게 사칙 연산을 한 것들도 수렴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네를 가지고 사칙 연산, 그 중에서 더하기 빼기만, 더하기 빼기 한 것들도 다 수렴하는 급수야. 즉 an 플러스 bn이라는 급수가 수렴하고, 그리고 이 an이라는 지금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은 그 수렴하는 그 급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해 준 것도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합치수가 있겠지. 합치면 어떻게 돼? an 빼기 an 되니까 bn 되는 거 맞니? 얘가 이제 수렴한다는 거야.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b도 당연히 수렴한다라는 건 맞는 설명. 자, 그리고 니은은 있잖아, 얘들아. 그 두 급수가 만약에 모두 발산하면 극한값이 0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n이 1일 때부터 무한일까지 an, 그리고 n이 1일 때부터 무한일까지 bn. 자, 두 개가 다 발산하면 극한값이 0인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 자, 이거는 그 발레를 좀 들어줄 수가 있겠는데 a와 b에 대한 급수가 모두 발산하지만 극한값이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저는 어떻게 좀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a라는 수열을 있잖아. 이렇게 정의할 거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번갈아가는 수열로 정의할게. 그리고 b라는 수열도 있잖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얘랑 반대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그것에 대한 급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이기 때문에 우리 짝수항, 홀수항을 좀 끊어서 생각해 줘야 되거든. 근데 잘 봐. 이 a라는 수열을 내가 홀수항만 따져주게 되면 자, 한 개야. 1. 홀수항 3개야. 얘네 3개 더해주면은 얘네가 지워지니까 1 맞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주다 보면은 홀수항까지 하면 항상 1이 나올 거야. 1. 그리고 여기도 뒤에 두 개가 소거돼서 1. 그래서 홀수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이고, 그리고 짝수항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얘 짝수항 2개까지니까 0. 자, 4개까지 0. 그럼 그 다음에 6개까지, 8개까지 다 0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홀수항까지에 대한 부분함, 짝수항까지에 대한 부분함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수열이 지금 발산하는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든 거야. 이제 b라는 수열은 지금 이게 자리가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a와 비슷한 맥락으로 홀수항까지에 대한 합, 짝수항까지에 대한 합이 발산할 거야. 제가 이제 반대로 아마 좀 뒤집어지게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홀수항까지는 마이너스 1, 짝수항까지는 0. 그래서 얘도 이제 둘 다 발산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발산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 두 수열을 만약에 더해서 A 수열과 B 수열을 만약에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두 수열이 짝수항인지 홀수항인지에 따라서 값이 각각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더해주던 간에 더해주면 항상 0이야. 자, 첫째 한 끼리 더해도 0, 두 번째 한 끼리 더해도 0, 세 번째 한 끼리 더해도 0, 네 번째 한 끼리 더해도 0이지. 그럼 n번째 한 끼리 더해도 0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 요 an 플러스 bn
이 값 자체가 0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최종적인 값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디귿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보면은, 자, 급수가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a가 0이 아니면 b는 0이다라고 되거든. 자, 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급수가 수렴하고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이라고 돼 있잖아. 급수가 수렴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요거야.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해 줄 것. 자,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a는 0이 아니다라고 돼 있거든. 자, 우리 이거를 가지고 b라는 수열이 0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것인데, b라는 수열이 0인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있잖아. 잘 봐. 그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이게 A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혹은 발산할 수도 있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거나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발산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1번 상황이었다면은 우리 이 AN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AN을 내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고 알파, 그 수렴하는 값은 0이 아니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걸 할 수 있다? 두 수열이 수렴하는 거야. 수열 두 개가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따라서 우리 이 AN, BN에서 있잖아. 얘가 지금 수렴하고 얘도 지금 수렴하잖아.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나눈, 즉 둘을 사칙 연산한 결과도 어떻게 되겠어? 그 결과도 얘도 수렴해야 되겠지. 얘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이 분모에 대한 극한값은 얘들아 몇이야? 아까 알파였잖아. 얘는 알파. 근데 분자는 몇이었어? 0. 그러면은 이거 값을 계산하면 0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bn에 대한 극한값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이 리미트 an이 0이 아닌 상황 중에 두 가지 상황으로 쪼갤 수 있는데 1번 상황이면은 저 bn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 2번 상황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 2번 상황도. 자, 그럼 2번 상황을 그럼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A라는 수열이 발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산하는 경우. 자, A라는 수열이 만약에 발산하게 되면은 발산하는 경우? 그럼 저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있잖아, 얘들아. 요런 예시를 들어보자. 그 A라는 수열이 있잖아. 이번에는 1과 0이 번갈아가는 형태로 보고 B라는 수열을 0과 1이 번갈아가는 형태로 볼게. 그러면은 우리 저기서 나와 있는 저 n은 1부터 무한까지 a, n, b, n 있지? 얘가 지금 수렴하겠지. 왜? n에다가 1 넣으면은 1과 0인데 곱하면 0이잖아. n에다가 2 넣어도 있잖아. 곱하면 0이잖아. n에다가 3 넣어도 곱하면 0 나오지, 그치? 그러면 결국 그 곱한 것들을 무한히 더해도 0을 무한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급수가, 그치? 그래서 급수가 0으로 수렴하게 돼.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An, Bn 곱하면 0이잖아. 지금 이 상황을 만족시키도록 An, Bn을 잡아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An은 지금 극한값이 지금 어떻게 될까? 홀수항은 1이고 짝수항은 0. 홀수항은 1, 짝수항은 0. 얘는 홀수항과 짝수항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는 발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0이 번갈아가기 때문에 발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이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발산하게 될 때는 극한값이 0이 아니기는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BN은 지금 어떻게 돼? 발산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0이라고 돼 있네? 뭔가 안 맞는 거지. 얘는 틀리다라는 거야. 자, 정리해줄게. 우리가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 디귿을 풀 때는 있잖아. A, B라는 발레를 이렇게 잡아두고, 우리 A, B를 이렇게 잡아두게 되면 급수도 수렴하는 거 확인했고, 혹은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확인해도 되고 대신, 그리고 A라는 수열이 발산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A, B를 저렇게 잡아주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B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B라는 수열은 지금 발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틀리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지?